네, 점입 가경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배우 구혜선 씨 그리고 안재현 씨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SNS를 통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코미디언보다 재밌고 성대모사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나오고 싶습니다. 네. 참 저희 프로에서는 사실 많이 안 다루는 아이템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사실은 그냥 이혼 문제인 네네. 거잖아요. 법률적인 문제. 구혜선 씨 그리고 안재현 씨 좀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 요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보통 음. 사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원하고 그렇죠. 또 이미지가 사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또 외부로 노출이 됐을 때 또 연기 활동이라든지 다른 방송, 뭐 광고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구혜선 씨가 18일에 전격적으로 SNS에 폭로를 하면서 네. 시작이 됐죠. 네. 얼마 전에 송혜교 씨와 네. 송중기 씨 그런 경우 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잡음 안 나게 네. 처리했던 그런 건데 굉장히 좀 대비된다는 느낌도 네. 있고요. 근데 이 경우는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구혜선 씨가 네. 전속 계약이 끝나자 지금 안재현 씨가 있는 남편이 소속된 소속사로 네. 5월 말에 옮겼어요. 그래서 네네. 같은 소속사에 있다 보니까 네. 소속사랑 보통 의논을 하면서 자신의 거취라든지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의논하기 마련인데 네. 구혜선 씨는 자기가 소속사로부터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뭐 대우를 못 받는다. 그래서 안재현 씨 편을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론을 향해서 밝힌 거죠. 좀 선제적으로 네. 본인의 입장을 네. 강하게 피력했다. 네. 네, 구혜선 씨가 그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죠. 이 안재현 씨가 이 권태로 인해서 마음이 변했고 주치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소속사 대표와 방금 말씀하신 소속사 같은데 네.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18일 날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 이제 안재현 씨와 그 이후에도 안재현 씨와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안재현 씨가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겠다. 우리의 이혼 과정에 대해서 네. 공개하기로 뭐 신서유기 지금 안재현 씨가 출연하고 있는 출연 예정인 뭐 그 프로그램과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구혜선 씨가 화를 내면서 네. 내 엄마를 먼저 설득하고 네. 이해를 시켜야지 뭐 신서유기가 먼저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일보다 우리 엄마가 더 우선이다라고 네. 하면서 일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구혜선 씨가 먼저 공개를 이렇게 한 거죠. 구혜선 씨 어머니도 뭔가 이게 연관이 된 사건인가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혼을 할 때는 네. 특히나 이제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도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연관이 돼 관여를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자녀들의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부모님들 충격을 받는데 네.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구혜선 씨가 뭐 안재현 씨한테 엄마를 만나서 좀 우리의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고 좀 우리 엄마를 뭐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로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네. 부탁을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안재현 씨가 그런 얘기는 좀 지금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전화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네. 하면서 불편함을 표현하자 이제 구혜선 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군요. 네. 그 구혜선 씨 폭로가 나왔고 그다음에 안재현 씨가 네. 어제 밤에 그 네네. SNS 통해서 처음 얘기를 한 겁니까? 결혼 후에 정신적으로 버거웠다. 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뭐 그리고 구혜선 씨 주장처럼 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역시 일방이 폭로를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또 밝혔는데 요 댓글에 대해 요 이제 SNS 글에 대해서도 댓글이 막 하고 달렸는데 그렇게 좋은 댓글을 달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안재현 씨가 또 이제 이 와중에서도 끝까지 이제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처럼 비춰주는 모습으로 네. 뭐 좀 구혜선 씨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 뭐였고 뭐 마음 상처받을 건 마음이 아프고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네. 구혜선 씨가 또 바로 다시 네. 이 안재현 씨의 그 긴 얘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네. 네. 1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서 구혜선 씨가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기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안재현 씨한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 같이 받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혼 뭐 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또 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자 네. 주치 중에 통화하는 거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 뭐 이렇게. 다수의 여성이라고 네, 표현을 다수의 했네요.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법적인 걸 좀 물어봐야죠. 이 안재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혜선 씨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핸드폰을 뒤졌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구혜선 씨는 그 집은 별거용이 아니고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련한 공간이니까 나 갈 권리가 있다. 이 공간을 가지고 지금 네네. 싸우시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완전히 사실적인 이혼 상태, 파탄 상태가 아니라 아직은 그 과도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집을 정말 구혜선 씨 말처럼 뭐 별거용으로 아예 그냥 혼인 이혼에 합의한 후에 얻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결혼 상태에서 이 오피스텔을 얻고 이 오피스텔에 대한 뭐 내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다 같이 했다고 해요. 구혜선 씨 주장으로는 자신의 비용으로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봐서는 공동의 공간이니까 네. 구혜선 씨 입장에서 난 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 법률적으로는 더 맞다고 보여져요. 네. 지금 이 상황은요. 네네. 같이 만든 공간이라면 만약에 네. 아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서로 이혼에 합의를 했고 그때 일방 당사자가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뭐 집을 다른 집을 구했어요. 그런 그래서 경우 있죠. 독립된 거기 주거 형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주거 침입이 가능합니다. 주거 침입. 네, 근데 이 원래 살던 상황에서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입니까 이미?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가 아니고. 없고 같이 완전히 파탄 상태에서 집을 나갔는데 네. 나가서 새로 네. 마련한 집에 들어갈 경우에만 네, 그러니까 이 뭔가 경우에는 비대칭적이네요. 네, 어쨌든 네. 상황이. 네,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 안재현 씨는 구혜선 씨가 계산해서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 내역서에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포함돼 있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구혜선 씨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혼 합의금을 법원 결정 없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뭐 협의 이혼에 의해서 아예 그냥 협의 이혼 신고를 해서 이혼에 이른다면 네. 뭐 합의금을 지급을 하든 아니 지급을 하지 않는 거로 합의를 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아무래도 네. 법정 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네. 이거로 전부 별도의 법원의 합의금 필요 없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이미 지급했던 게 있다 하면 그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제가 기사를 좀 읽으면서 좀 헷갈렸던 게 네. 구혜선 씨는 지금 이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입장. 구혜선 씨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지금 이혼을 원치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나는 혼인 파탄 사유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가정을 지키려는 태도라면 이렇게 폭로하는 폭로하거나 거는 그렇게는 아마 안 어렵겠죠. 했겠죠. 네. 제가 조금 헷갈렸던 점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는데 구혜선 씨가 계산해서 정한 이혼 합의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거는 때문에. 이제 서로 이혼에 협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하진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서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이렇게 재산 정리를 이렇게 하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혜선 씨가 마지막 정리로 우리 엄마를 설득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직 완벽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혜선 씨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게 합의됐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그 질문 가운데 있었는데 휴대폰 뒤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파탄 상태든 아니면 사이가 좋은 상태든 그 부부간에 사실 휴대폰 뒤지는 거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남편의 뭐 우편물이라도 네. 밀봉되어 있는 것을 네. 훼손시켜서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부간이라도 네, 부부간이라도 밀봉되는 걸 훼손시켜서 열어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휴대폰이라는 거는 지금 서로 간에 뭐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암호가 걸려 있는 보통 거를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내서 몰래 네. 알아내서 이렇게 열어서 봤다. 이것도 비밀 침해가 해당될 수 있어요. 봉투 열듯이 같은 개념이다.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패턴이 걸려 있지 않고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걸 그냥 보는 거 이런 거를 비밀 침해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려 있는 편지 봉투에 있는 내용을 본 거를 비밀 침해로 네. 볼 수 없듯이.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단순히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 만약에 패턴이 걸려 있고 암호가 걸려 있는 거를 막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알아내서 열었다면 네.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어렵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싸우다가 네. 다시 사시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제가 이혼 조정위원으로 이제 네. 한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이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넣는 경우에도 끝까지 몇 차례 조정을 하다가도 다시 합의하고 그냥 이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생각을 좀 돌리시는 네, 분들. 그 다시 이제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네. 경우를 못 봤어요. 아. 왜냐하면 이혼에 관련해서 이제 딱 입장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폭로전, 이건 지금 SNS를 통해서 폭로전을 하지만 법정에서 폭로를 할 때도 네. 서로 굉장히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서 그냥 먼저 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나는 혼인 파탄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감정이 완전히 상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변론에도 강하고 성대모사에도 강한 네.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